예, 안녕하세요. 라티스 LTN 사업부의 테스트 리드를 맡고 있는 이중택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인데요. 현지화의 마지막 단계라는 의미에서 현지화의 유종의 미라는 부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예, 먼저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요를 살펴보시면 번역 파일이 적용된 게임 빌드에서 게임의 앞뒤 문맥을 확인하고 각종 번역 이슈를 수정하는 현지화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림을 보시면 제가 빌드 테스트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을 그대로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는 원래 기능 QA를 주로 업무를 하다가 라티스에 와가지고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경험해봤습니다. 보통 기능 QA를 할 때는 오타나 무슨 숫자가 잘못돼가지고 그런 이슈로 보통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한글화된 게임만 보다가 다 그 현지화가 된 빌드 상태를 보니까 이 지금 보시는 저 이름 모를 여자분의 얼굴처럼 정말 태그 오류, 문구가 막 겹치고 초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당황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래서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통해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고 또 수많은 리라이팅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된 오픈 가능한 품질이 된 빌드가 되면 초선 얼굴처럼 정말 많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있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네, 그 다음은 목차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V 모델입니다. QA 이론에서 꽤 많이 쓰이는 이론인데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V 모델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V 모델은 V자 순서대로 진행이 돼서 게임이 기획되고 설계되고 개발이 돼서 빌드에 적용된 것을 테스팅해서 검수를 한 다음에 오픈되는 그런 그 게임의 테스트 생명주기를 표현하는 이론인데요. 이 이론을 현지화 테스트 프로세스로 한번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약정이 이제 빌드 적용되는 기준점이고요. 이 오른쪽 라인은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 프로세스고 왼쪽 라인은 개발 쪽 영역이 돼서 빌드가 적용되기 전에 조기에 리스크를 찾아내서 뒤에 이제 나오는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에서 최대한 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잡자는 차원에서 제가 번역 프로세스도 오늘 간단하게 이미 앞전에서 많이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또 번역의 품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할 때 업무량이나 기간이나 이런 세팅이 굉장히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요. 먼저 요구사항 분석부터 천천히 좀 간단하게 좀 더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요구사항 분석은 프로젝트가 처음에 가장 시작 단계인데요. 클라이언트 분들에게서 이제 번역 소스를 입수하게 되면 PM이나 리드링기스트 등이 이 소스를 분석을 해서 난이도랑 분량 일정 그리고 견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에 이 조건이 맞아서 프로젝트가 이제 처음 실시하게 되면은 다시 이 소스를 받아다가 아까 그 앞전에 설명드렸던 친숙화 과정 그리고 용어집, 스타일 가이드를 제작하고 바이링구얼 파일도 같이 제작을 해서 번역가에게 이 파일들을 모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럼 번역가는 주어진 파일을 가지고 번역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전에 설명을 이미 들으셨겠지만 소스에 있는 이 메타데이터를 바이링구얼 파일에다가 그대로 삽입을 해가지고 번역가가
하자 정보가 누군지,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는지를 참고하면서 번역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쿼리보드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번역가가 번역을 진행하면서 질문 있는 사항이 있으면 클라이언트나 PM을 쿼리보드를 활용해서 답변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대한 번역단에서 퀄리티 있는 품질을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번역가가 모든 그 번역 과정을 끝내면 리뷰어와 현지인 링귀스트가 번역 품질을 검수하게 되고, 또 쿼리보드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피드백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용어집도 마지막 버전으로 최종 업데이트를 하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종 번역 파일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수정 과정이 중간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LQA를 진행을 해서 용어나 문장 일관성 또는 번역 누락, 맞춤법 같은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이 모두 끝나고 드디어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빌드에다가 최종 납품 파일을 적용하기 전에 빌드 테스트 설계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친숙화 과정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다 그런 부분이 또 속하게 되는데, 세계관 그리고 인물 관계도 등 레퍼런스 파일을 숙지를 해서 게임을 미리 파악을 하고, 테스터들은 미리 파악을 하고, 그리고 테스트 환경을 세팅하게 됩니다. 빌드 테스트는, 링귀스트 빌드 테스트의 핵심은 인게임 텍스트가 게임의 어느 부분에 위치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걸맞는 텍스트 수정을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캐릭터나 퀘스트 레벨을 세팅하거나 아니면 치트키를 통해서 바로바로 그 퀘스트를 일일이 플레이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세팅이 필요하고요. 더불어서 또 구매와 관련된 시스템 문구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원이나 캐시 같은 것도 세팅이 필요합니다. 또 OS나 디바이스, 네트워크 인원 세팅 같은 기타 환경도 세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종 번역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체크리스트를 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번역 파일을 이제 빌드에 적용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가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제가 유닛 테스팅과 통합 테스팅으로 V 모델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름을 정해봤는데요. 이렇게 딱 2번만 테스팅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계속 이제 품질이 요구사항에 맞을 때까지 계속 이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차이가 뭐냐면은 유닛 테스팅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하위 개념의 이슈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게 되고요. 통합 테스팅에서는 좀 더 상위에 들어가는 이슈나 리라이팅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유닛 테스팅,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가 어떠한 업무가 있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이슈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과정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빌드를 리라이팅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또 수정하다 보면 또 용어 일관성 등이 이제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LQA를 반드시 또 다시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슈 수정이나 정책 문의가 그런 업무가 있기 때문에 피드백도 동반하게 됩니다. 먼저 이슈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슈를 이제 제가 3가지 분류로 크게 나눠봤는데요. 먼저 링귀스틱 이슈를 먼저 보시면, 개요로 보시면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미번역, 직역, 오역 등에 이제 노출이 되는 이슈가 되겠는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경고라는 영역에 마우스를 오버로를 했을 때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경고가 튼튼한, 벌써 용어가 굉장히 불일치한 사례가 있고요. 이거 외에도 대기실에서는 뭐 설정이라는 그 UI가 있는데 막상 눌러보면 영어로 옵션이라고 딱 써 있어가지고 유저들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용어의 일관성을 좀 맞춰줘야 되고요. 2번째 같은 경우는 인게임 텍스트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이슈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칼을 든 이 NPC 이름이 네보기아인데,
처음에 최초 번역을 했을 때는 이 내보가를 중국어 프로젝트라서 동사형으로 번역이 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내보가가 왕래자 때문에 복야가 오다 라고 번역이 됐고요. 리뷰어도 이것을 똑같이 텍스트인 환경에서만 리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복덩어리가 왔습니다로 번역만 되고 끝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게임에 입히고 빌드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동사형이 아니라 명사형으로 해서 NPC 이름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슈를 확인한 케이스가 되겠고요. 보시면은 이제 보기 올 것 같은 얼굴은 아니지만 아무튼 이름이 내보가인데 내보가라는 이름 자체도 굉장히 좀 어색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NPC 이름을 음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리라이팅으로 다시 바꿀 것인지 그런 정책도 클라이언트 쪽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정해주면 좋고요. 참고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음역으로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또 오역 사례인데요. 예,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벌써 딱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지만 바로 보이실 거예요. 사람이 전투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밑에 그림을 보시면 이 게임이 밀리터리 모바일 게임인데요. 보통 이제 미국에서 이제 F-14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파이터, 전투기를 뜻하는 파이터라는 소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텍스트 상황에서만 이제 확인을 하면 이게 전투기를 뜻하는 파이터인지 아니면 전사를 뜻하는 파이터인지 구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고요. 이런 것도 빌드 테스트만으로만 찾을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이제 미번역인데요. 보시면은 꼭 미번역이 아니더라도 이미 번역을 해서 납품을 했는데 납품한 파일이 한꺼번에 올라가지 않고 그 일부분씩 이제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와 함께 계속 피드백을 가지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한번 읽어보시면 양보기가 붉은 카드 일반 을을 사용하는데 황금 2가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도한 이중조사가 쓰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래와 같이 저희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앞에 좀 단위를 위치시켜가지고 조사가 이제 하나로 통일돼서 노출되도록 그렇게 해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코스메틱 이슈인데요. 의미 전달에는 문제가 없지만 텍스트 영역을 문구가 겹치거나 초과하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링귀스트 빌드 테스트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이제 쉽게 가장 많이 예상하는 이슈가 바로 코스메틱 이슈인데요. 그림과 같이 이제 잘리거나 이제 넘치거나 겹치는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에 이제 빌드에 적용하게 되면 제일 많이 노출되는 이슈인데요. 그래서 유닛 테스팅에서 최대한 코스메틱 이슈를 좀 수정을 해가지고 빌드에 입힌 다음에 이제 통합 테스팅에서는 다른 용어 수정이라든가 리라이팅 업무에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이 이슈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일이 이제 BTS에 등록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왜냐하면 올리는 것도 일이고 찍는 것도 일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통합 테스팅이라든가 어느 정도 이제 이슈의 수가 관리가 가능한 통합 테스팅이라든가 유지보수 때 BTS를 이용해서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리고 이런 코스메틱 이슈를 꼭 빌드에 입힌 다음에만 확인은 얼마나 나타날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빌드가 자동 줄바꿈이라든가 스크롤 바를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그런 빌드라면 이런 코스메틱 이슈를 굉장히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소스 언어와 타겟 언어가 어느 것이냐에 따라서 문구 증가 비율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한중 프로젝트니까 굉장히 이슈가 넘어가는 코스메틱 이슈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요즘에 이제 중국 게임이 굉장히 싸다 보니까 좀 수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게임을 개발하면서 현지화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위에서 말씀드린 자동 줄바꿈이나 이제 스크롤바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경우가 종종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모든 그 초과하는 UI를 일일이 리라이팅하는 거랑 문구를 축소하거나 하는 업무가 그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고, 또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교해가지고 그 중한 프로젝트가 가장 많이 그 난이도가 높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펑셔널 이슈인데요. 펑셔널 이슈의 정의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개발사에서 수정해야 되는 기능 이슈가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글을 보시면 태그가 타겟에 제대로 불러오지 못해가지고 그냥 태그 자체로 노출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소스를 직접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신규 맥기화라는 이 페이지가 활성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활성화되어 있는 페이지가 앞에서 노출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능 QA를 윙기스트 빌드 테스트를 할 때는 기능 QA를 하는 건 아니지만 엄연히 이제 또 언어와 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도 찾아가지고 클라이언트에게 피드백을 주는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코스메틱 이슈와 이제 쌍벽을 이루는 정말 많은 그 업무량이 필요로 하는 빌드 리라이팅인데요. 개요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의 빌드 전후 문맥에 맞게 문구를 자연스럽게 게임 현지화에 맞게 리라이팅하는 업무입니다.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안 보실 것 같은데, 네, 마찬가지로 중앙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중앙 프로젝트인데 이 내용이 그 게임 아이템 설명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시로 그 설명을 대신했는데, 제가 아까 그 언어 예상 표를 보셨듯이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배로 늘어났어요. 한글로 번역을 했더니. 읽어보면 건은 하늘이요 하늘은 강함이요 강함은 바로 건강이라 했습니다. 진동은 천둥이니 천둥은 강함이요 강함은 바로 움직임이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용 자체도 좀 많이 불필요하고 이걸 일일이 읽어보는 유저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또 UI를 삐져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설명이 들어가면. 따라서 이렇게 불필요한 텍스트는 좀 더 의미 전달을 쉽고 UI 삐져나오지 않게 리라이팅이 필요하게 됩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의 이제 번역가나 아니면은 소스 자체가 이렇게 똑같이 레벨을 표시하는데도 다양하게 그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통일성 있게 용어를 좀 수정해 줘야 되고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같은 경우는 게임 현지화 컨셉에 맞는 용어 리라이팅 부분입니다. 무협 게임인데 무협 게임에 이제 레벨업이라든가 이런 영어가 들어가게 되면 좀 어색하다 해가지고 용어 정책을 영어를 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레벨업 부분을 승급으로 바꾸고 매칭은 도전 횟수, 메일은 서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영어를 배제하는 정책에 맞게 다 리라이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그대로 번역하기에는 좀 의미 전달이 힘든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모바일 게임인데, 모바일 게임은 보통 게임원이랑 실제 캐시를 가지고 이제 시간 절약을 해서 빨리 이제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게임원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 F가 뜻하는 것은 패스트 벅스예요. 그래서 벅스라는 게 이제 달러를 뜻하는 뜻인데,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번역을 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이게 사생인지 뭔지 아무튼 뭐지 하면서 이렇게 물음표를 뜨는 그런 소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패스트 캐시로 다시 리라이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개인화 영역인데 CD라는 글씨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중국에서는 쿨다운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 뜻이 쿨타임이 좀 더 친숙하기 때문에 쿨타임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치거나 좀 부적절한 문구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번역단에서는
소스를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딱딱 이렇게 리라이팅 하기가 힘든 부분이 가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이 무기승천, 요즘은 좀 민감한 그런 단어인데, 무기승천이나 다이묘, 일본 장군, 다이묘, 에보시, 하까마, 이런 일본 원문 같은 경우는 좀 문구 리라이팅을 해서 좀 원활하게 바꿔줘야 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이슈와 리라이팅으로 인해서 수정된 번역 파일은 또 용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일관성이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LQA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슈나 무슨 정책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와 BTS나 메일, 메신저를 가지고 피드백을 수시로 해야 되고요. 또 특히 이제 테스터 간에는 메신저나 메일 이런 거보다는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용어가 있는데 나는 이 A라는 용어를 B로 바꾸고 싶다. 근데 B보다 좀 더 좋은 용어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 테스터들하고 상의를 해서 제일 좋은 용어를 선정해서 바로바로 수정을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유닛 테스팅 결과를 이제 또 다시 빌드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통합 테스팅 단계에서 유닛 테스팅 때 일어났던 이슈가 정말 수정이 됐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코스템의 시스를 좀 최대한 많이 이제 잡아냈으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추가된 이슈도 잡지만 기타 리라이팅이나 아니면 용어 수정 그런 걸 좀 더 집중하게 되고요. 사실 코스템의 이슈에 투자하는 시간이 가장 적을수록 리라이팅이나 용어 수정을 생각하는 시간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품질적인 측면, 현재와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눈에 띄는 그런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업한 거를 빌드에 입혔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도 그것을 보고서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용어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보여주시면 또 그거를 적용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어 수정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좀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용어를 좀 더 컨셉이나 아니면 좀 더 걸맞는 용어로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하게 되고요. 또 용어집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고, 또 용어집엔 없지만 이런 용어를 또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밑에 보시는 초록색은 이제 이중조사인데 작업 중간중간에 하는 것보다는 막판에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앞으로 뭐가 올지를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히스토리를 남겨가지고 여러 명의 테스터가 일을 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려면은 구글 독스나 아니면 네이버 오피스 같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작업 관리가 가능한 툴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이제 통합 테스팅 결과 파일도 빌드에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구사항 검수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제 요구사항의 조건에 충족하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테스트에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만약에 요구 조건에 충족이 됐다 그러면 일단은 현지화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게임이 출시된 이후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또 업데이트 분량이 들어오는 경우 또 유지보수 테스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분량에다가 확인 테스트를 실행하고, 또 업데이트 분량 때문에 또 변경되지 않은 부분도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LQA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그레이션 테스트, 이제 전수검사를 변경되지 않은 부분까지 모두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투여되는데, 유지보수에는 사실 그렇게 충분한 시간이나 예산이 거의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가장 클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먼저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 이상으로 일단은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대부분 끝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추려봤습니다. 먼저
번역 품질 높이기인데요. 이 번역의 품질이 기본적으로 낮으면 그 테스트의 그 빌드 테스트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리라이팅을 해야 되는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번역 기본적으로 토양이 좋아야 되고요. 그리고 용어 정책의 빠른 결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정말 수많은 용어를 수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관리 툴도 쓸 수 있겠지만 게임이 이제 그 현지화하기 전에 벤더한테 넘겨지기 전에 한 번쯤 이제 게임을 실행을 해가지고 아주 뭐 그 게임의 게임머니 기준이라든가 이거는 뭐 골드로 해야 되겠다. 이거는 공통적으로 골드를 해야 되겠다. 이 무기는 이 NPC 이름은 굉장히 유명한 NPC니까 벤더가 주관적으로 수정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쪽에서 확실히 정해주는 것이 더 혼란스럽지 않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번쯤 용어 정책 회의를 해가지고 용어집을 만들어 주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는 그걸 참고로 해서 용어를 수정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런 게 없이 무슨 게임머니를 황금으로 해놨는데 한창 이제 프로젝트가 진행되다가 이건 골드로 바꾸는 게 더 낫겠다 해가지고 수정을 하게 되면 게임머니 같은 경우는 게임 전반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걸 수정하는 것도 굉장히 그 많은 시간이 투여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좀 상위 이슈들에 투여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다음은 이제 테스트 중에 개발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인데요.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계속 하던 중에도 뭔가 UI나 이런 변경된 부분이 생기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또 수정이 들어가야 되고 그 수정이 제대로 됐는지 또 빌드를 입혀서 재확인하는 그런 사이클이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종료 시점이 모호해지고 내가 어느 빌드에서 어떤 거를 수정했는지가 정말 헷갈리게 되는 그 파일 관리도 굉장히 꼬이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완성도가 있을 때 크게 변하는 변하는 수준이 좀 적을 때 그때 이제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시작하는 것이 좀 효율적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스터 간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 하면서 회사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테스트 기간이 도대체 얼마나 걸리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 테스트 기간을 산정하는 촉도가 워드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워드수가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오늘 발표한 거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뭐 테스트 세팅이라든가 아니면 번역의 품질이 어느 정도이냐 그리고 용어 정책은 빨리 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다 작업이 끝나도 빌드 입히는데 뭐 이틀이 걸릴 수도 있고 3일이 걸릴 수도 있고 4일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종료 시점이 굉장히 모호해져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모두 충족됐을 때 저희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한 20만 워드면은 한 4주 정도 걸리고요. 그리고 6만 5천 정도 같은 경우는 한 5일이 걸립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의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좀 기준을 좀 확립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기간이 참 돈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기간이 돈이고 인력도 그만큼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요 정도의 최소한의 요 정도의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챙기시면 좀 더 효율적이고 빠르게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꼭 저희 뭐 벤더 입장에서 업무를 편하게 한다고 해서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뭐 개발사 자체에서도 이런 링귀스틱 빌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번쯤 생각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제 발표 다음이 이제 식사 시간이라서 뭐 덕담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식사 맛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질문 사항 있으시면 네 말씀해. 지금 예시로 제가 보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어 기준이거든요. 예를 들어 로컬라이제이션이 한국화되는 것도 있는데 현지화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에 현지 링귀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통해 가지고 테스트가 진행됩니다.
현지인이라고 하시면 어느 나라 정도까지 혹시 가능하신가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인 당연히 있고 제가 예. 한국어 전문이라서 네. 그다음에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일단 이렇게 돼 있고요. 또 해외에도 뭐 독일인이라든가 뭐 터키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지인들 링귀스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회사도 지금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저도 돌아다녀 볼 때마다 그 업종의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마다 의미가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네. 지금 제가 듣는 바로는 거의 번역 쪽에 이제 포커싱이 되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저희는 번역을 할 때 저희가 하진 않지만 클라이언트를 받아서 이렇게 의뢰를 드릴 때 네. 다국적 기업한테도 의뢰를 해봤는데 한 20개국, 50개국 가능하다고 하셔서 해봐도 한국으로 들어오는 건 한국에서 못하는 업체보다 현지의 다국적 기업들이 더 못하는 것 같고요. 한국에서 현지로 나갈 때는 또 그 역천성이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이렇게 한미일 중으로 나갈 때 그 이제 번역, 로컬라이제이션 그 부대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축이 되는 번역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염려는 혹시 이런 클라이언트 쪽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워딩 능력에 대한 되게 어색한 글로벌 기업인데도 한국어로 번역을 해놓으면 되게 어색한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와싱 작업이라고 하죠. 릴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비용을 2차적으로 또 들여서 그런 작업까지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혹시 저희가 해외 쪽으로 보낼 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을까요? 네, 그래가지고 일단 그 특정 이런 해외로 나갈 때 한국 게임이 해외로 나갈 때 너무 현지에 걸맞는 현지화가 안 된다 싶어서 굉장히 클레임이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회사가 아니라 그 외부적으로도 그래가지고 저희도 근데 게임 번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링귀스트들이 현지인 링귀스트들이 좀 게임에 대한 용어를 좀 많이 알고 또 제가 이제 한국어 전문이라도 많이 이제 그 뜻을 확인을 해가지고 좀 현지화에 걸맞지 않는다는 거는 안 된다 싶으면 다 수정이 들어갑니다. 제가 오전에 마침 발표했던 내용하고 약간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만 보강을 한번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셨어요. 현지 다국어로 이제 게임을 퍼블리싱을도 하고 다국어로 좀 나가야 되겠는데 세계로 나가야 되겠는데 현지화라고 해놓고 막상 했는데 현지 실정에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빈번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나 기술문서 위주로 현지화가 산업이 이루어졌다가 게임 쪽으로 옮겨가면서 더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게임 문서는 기술 문서와 달리 내용 전달이 정확한 내용 전달이라기보다는 그 문화의 전달이 중요한 상황이라서 예전에 기술 문서를 저희도 처리를 할 때는 원어민의 비중을 그렇게 높이 두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문화 콘텐츠인 게임 쪽을 진행을 하면서 원어민의 비중이 파이널 퀄리티는 원어민밖에 못 내는 걸로 옷을 받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기술 문서에서 쌓았던 많은 현지화적인 요소들, 그러니까는 퀄리티 컨트롤이라던가 매니지먼트 관련된 노하우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문화 전달이라는 요소들, 아까 제가 첫 세션에 발표를 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게임 다국어 현지화의 위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들은 혹시라도 제가 기회가 되신다면 저희 쪽에서 다시 배포를 해드릴 건데 발표했던 자료들을 참고를 해보시고 추가로 또 날카로운 질문을 또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하나만 더. 네. 그 이제 번역이 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번역을 넘어서는 업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일반적으로 번역 비용을 저희가 100으로 봤을 때 만약에 라티스에 의뢰를 드린다면 어느 정도 그 비중을 더 두어서 견적을 잡고 진행을 하면 될까요?
비용이요? 비용은 사실 저희가 지금 번역 다음에 발생하는 작업들 공정도 오전에 마침 공교롭게 말씀을 드렸어요. 리라이팅을 소스가 되는 언어인 영어를 리라이팅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공정이 이제 현지화하고 QA를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정적인 부분은 제가 이번 발표하고 주제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요. 이후 공정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겠죠, 당연히. 이거는 게임마다 다를 것이고요. 어떤 루트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거는 제가 오전에 발표했던 그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영어로 그냥 가지 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뭐 하려고 다국어로 번역을 해? 라는 것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지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게임 개발 비용의 1%를 넘어서기가 정말 힘듭니다. 실질적인 현실이고요. 그것들이 어떻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같이 그 게임에 맞게 프로세스를 잘 구축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식사를 하시고 잘 생각해 보신 다음에 정리하시고 나중에 다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에 예상치 못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이 들어와서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됐는데요. 이제 점심 식사 시간이에요. 예정으로는 한 10분 정도 세팅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세션이 길어지는 바람에 이미 세팅이 다 끝났어요. 이제 드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밖에 그 입구에 보시면 그 모바일 게임 미니 국제 게임쇼 관련해서 홍보 데스크가 지금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다 한번 둘러보시고 식사하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다음 오후 세션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세요.